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3월 24일 목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역사의 아이러니를 상징하는 두 인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두 사람이 오늘 오후에 첫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간접 대화지만은 두 사람이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 첫 대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구속돼서 뭐 5년 만에 오늘 대중 앞에 다시 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은 이후에 또 문재인 정권에 발탁이 돼서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도 하고 결국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살렸던 정당의 보수 야당, 정통 보수 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되는 자 그런 두 사람이 거의 뭐 희비 쌍곡선 그런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인데 오늘 첫 간접 대화를 했습니다. 간접 대화입니다. 일단 직접 대화로 바로 이어지겠죠.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서일준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입주를 했죠. 입주를 한 그 달성군 육아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택에 보내서 윤석열 당선인 명의의 그 퇴원 축하난을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란다. 퇴원하시고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는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은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대구 경북에 방문도 해야 되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그러고 싶었는데 진작 내려가 보고 싶었는데 아직 이 삼성병원에 서울의 삼성병원에 있으니 내가 아직 대구에 가진 않았다.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이 이야기죠. 달성으로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 입주를 했으니 다음 주에라도 가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축하난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죠. 그 유영하 변호사가 그 축하난을 전달을 하고 다시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렇게 뜻을 전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이 축하난을 보내기 전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회복이 돼서 사저에 가시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 그리고 저도 다음 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대구에 가서 퇴원하셨다니까는 찾아볼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방 현장 민심 탐방을 가면서 대구에 아마 제일 먼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할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5월 10일 취임식 때도 초청을 할 것이냐 기자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물었죠. 뭐 윤석열 당선인은 아니 당연한 것 아니냐. 과거에도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도 전직 대통령들이 다 왔는데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어떻게 설정이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가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취할지 이 부분도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달성으로 낙향하는 것은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뜻을 완전히 접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에 고향으로 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정치적 메시지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적 행보는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의 변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 달성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 7, 8분 동안 직접 원고 없이 이렇게 이 달성 군민과 이 대구 시민들에게
입장을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무슨 뭐 윤석열, 문재인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용어는 없었지만은 본인이 앞으로 어떤 대외적인 큰 활동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일정 부분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또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지, 자, 그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달성 사저에 도착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이들의 몫이다. 또 다른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은 많지만 그것은 내가 앞으로 이룰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인재들이 대구가 도약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일에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좋은 인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작은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 본인이 직접 어떤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후견인 정도 역할은 할 수 있다는 뜻을 암시한 것 아니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 가서 이 대구 도약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달성에 대한 많은 그 애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대구시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분석들이 현지 정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다 큰 틀의 국가 운영, 국가 미래 이런 차원에서라면 몰라도 당장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모색한다든지 그것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당선인 시절에 또는 대통령 취임식에 또 서로 만나고, 또 지금까지 보면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은 전직 대통령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하고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제 청와대를 돌려주니 새로 만드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용산으로 초청을 하는데, 지금은 전직 대통령, 그때 되면은 문재인, 박근혜, 또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인이 되면은 세 사람이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이런 상황도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로 그냥 숨어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어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이 숨어버린다는 표현이 아니고, 어떻게 완전히 은둔하거나 칩거하는, 이런 형태로, 달성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하면은 공식 행사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달성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전달하는 과정에서, 술병이 날아왔죠. 술병이 날아왔는데 그것을 경호원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딱 막았습니다. 술병은 한 5m 이상 떨어진 데서 깨졌는데, 자, 그 상황에서도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어도 잠시 후에 아주 차분하게 대처를 하면서 말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고 과거에 커트칼 피습을 당했을 때 침착하게 대전은요 했던 그 이야기들도 다시 떠올리면서 여전하구나, 그런 대담한 침착한 그런 모습이 여전하구나,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어떤 정치적으로 평가가 또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또 다른 오늘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서울에 삼성병원을 떠날 때와 그리고 달성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인물들이 대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거의 숨 죽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는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던 사람도 있고, 재기를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귀에 익은 인물들만 들려들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에 오늘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됐다가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친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교안, 그때 대통령 권한 대응을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 유기준 의원, 뭐 민경욱 전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뭐 백성주 전 의원, 허태열 전 비서실장, 또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 유종복 전 의원 있고, 현역으로는 윤상현 의원, 뭐 박대출 의원, 윤주경 의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현역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들 중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죠. 대구시장. 조금 전에 제가 이 6일 지방선거 대구 지역에서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측근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냈고, 유종복 전 인천시장도 이번에 인천시장에 다시 도전하는데, 유종복 전 시장도 친박 핵심 측근으로 중평이 나 있죠.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주 전 의원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죠. 이번에 구미시장 도전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박계 정치인들이 다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출마하기 위해서 좀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좀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또 상황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성에 도착을 했을 때는 달성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문호 달성군수, 그리고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그리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왔고, 조원진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내걸고 대선에 출마를 했었죠. 우리 공화당 대표. 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부분은 흘러간 정치인들이고 최근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한 인물들도 있지만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서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박근혜 두 사람이 간접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좀 뭔가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행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면은 물론 친이계가 상당수입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 인수위는 안 들어왔지만은 권성동 같은 경우는 안 들어왔죠. 그런데 장제원, 윤한홍, 이 인수위를 포진하고 있던 이런 핵심들은 친이명박계지만 친박계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실세 인수위 부위원장이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계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권영세 부위원장 외에도 인수위에 포진하고 있는 인수위원들도 박근혜 정권 때 일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강석훈, 김현숙, 최상목, 신성한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 시절에는 사실상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강한 이 러브콜을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되면은 중도층의 표심이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원칙적인, 원론적인 입장을 견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이 본분에 충실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대선이 0.73% 차이로 이긴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을 하려면은 가능한 모든 우군 세력을 다 같이 껴안고 가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과거와 같은 위세는 없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친박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좀 새롭게 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박계 입장에서도 뭐 친박이라는 정파가 지금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친박계들, 그러니까 구친박계라고 뭐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친박계 입장에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석방이 되고 퇴원을 해서 대중 앞으로 다시 나오면서 상당한 관심을 끌기 시작을 했고, 또 달성이라는 그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안에서 이 둥지를 털었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떤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의 정치 세력을 또 형성할 수가 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친박계가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그 친박계가 다시 정치권에 등장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죠. 근데 그 평가와는 별개로 현상만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고,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주를 시작한 이 달성의 사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는 구친박계의 성지가 됐다. 성지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